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기후톡파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안 그러다가 저희가 계속 밀립니다. 네, 너무 뉴스가 죄송하고 많다 보니까 감사드리고. 네네. 근데 그 앞에 그 여는 말 하시다가 예. 날씨에 대한 푸념하셨잖아요. 네, 진행자께서 날씨를 못 믿겠다. 안 하려고 했는데 막 튀어나와요. 근데 날씨 그 얘기만 이렇게 나오면. 그 날씨를 못 믿겠다 하면서 막 하늘에 대고 그 조용하게 외침을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어허. 벚꽃 축제 담당자들. 아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큰일이네요. 네, 진짜. 그래서 그 올해 이제 지구 가열화된다 이 국제 뉴스 보고 다 계산하셔가지고 네. 축제를 일주일씩 땡기셨잖아요. 아. 꽃이 일찍 필 거다. 네. 근데 근데 요번 추웠어. 요번 주 이렇게 됐어요. 아 그렇네요, 진짜. 예, 그래서 망했다 또. 일찍 땡긴 데는 망하게 생겼고, 네. 아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할래 하는 데는 오히려 되고. 근데 이제 요번 주말 가봐야 되는 거죠. 또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모르니까. 담당자들 얘기가 도대체 날씨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미치겠다. 종잡을 진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축제에 벚꽃을 빼든가 해야지 않는 이상 이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기후톡파원 제보인데요. 네,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직구로 해외 직구가 가능한 시대인데 맞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외국 씨앗이나 묘목, 식물 직구라고 하죠. 식물 직구를 잘못했다가는 병해충 유입돼 가지고 주변 식물들뿐만 아니라 농민들한테도 큰 해를 미칠 수 있고 본인은 이거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될 수 있다. 진영이요? 예.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수화상병 얘기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은 아직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과의 고장 충남 예산에서 30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말입니다. 네, 불치병이다 한마디로. 이 병이 돌면 과수화상병이요. 과수화상병, 화가 불화자거든요. 네, 한 번 이 병에 감염되면 나무 전체가 불에 탄 것처럼 까매지는구나. 새까맣게 말라 죽는다. 이 병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뭐 약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냥 자르는 수밖에 없대요. 나무를요. 네, 그래서 과수업계의 구제역이다. 외래 병해충입니다. 이처럼 농산물 수입이 느는 데다가 교류도 많아지고 최근에 기후변화로 한반도가 아열화되면서 네, 이런 외래 병해충에 의한 피해 면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네. 외래 병해충 피해 면적이 8배 늘었다 그래요. 과수 화상병을 비롯해서 뭐 이름도 특이한 사탕무 시스트 선충, 자두 곰보병, 콜롬비안 동말풀 바이러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외래 병해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게 사실 검역 체계거든요. 오늘의 기후특파원, 기후특파원 정현성님,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정현성님께서는 네. 검역 절차가 불확실해 보이는 해외 직구 종자나 묘목을 SNS에서 홍보하는 광고들을 보고 있다. 당국에서 제대로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1번. 우리나라의 식물 검역 대상 식물류는 이렇습니다. 과일, 채소, 종자, 묘목류, 화해류, 호두, 인삼, 더덕, 송이, 한약재, 건고추, 참깨 등등등등 모든 식물류. 모든 식물류. 수입 금지 식물은 또 이렇습니다. 망고, 파파야, 오렌지, 사과, 배 등 모든 생과일 수입 금지. 열매 채소 수입 금지. 호두, 풋콩, 벼종자, 감자, 고구마, 흙이 묻어있는 모든 식물류 수입 금지. 살아있는 병원균 및 해충 당연히 수입 금지. 네.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소나무 등 많은 종류의 묘 및 묘목류 수입 금지. 근데 여기 생과일은 그러니까 통과한 웬만하면- 것만 수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금지 품목이 굉장히 많고 검역을 통과해야 되는 식물류도 굉장히 많고 네. 이처럼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동식물의 검역이 이와 같이 지엄할진데 요즘 유달리 해외에서 직구 형태의 씨앗이나 과일류 묘목을 팝니다 하는 온라인 광고가 수시로 뜨고 있습니다. 아이고. 논산인의 경상도내 우리 하나 지명을 얘기하지만 발송지를 추적해보면 대부분 중국이고 아하. 개인 통관 번호를 부여받아야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대부분 아파트의 주소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더라.
신종 품목으로 근데 광고가 기가 막혀서 보기만 해도 맛나고 과실이 튼실해 보이는 영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 클릭을 유도하게 됩니다. 네네. 페이스북을 접하는 관련 행정직 공직자들도 꽤 계실 터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국민은 외국에서 반입하기도 어렵고 절차에 따라 반입해도 격리 제배부터 해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꽤 되는데 네. 실제 검역 조치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네. 이렇게 직구류 형태로 들어오는 걸 방임한다면 미래는 뻔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왜 그냥 두지? 그새 식물 검역법이 바뀐 건 아닐 테고 릴스 쇼츠 영상이 대세라고는 하나 올라오는 식물 관련 영상들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게 과연 뭘까? 지금도 나무 위에서 계란이 열리는 영상은 빵 터지게 만드네요. 뭐 하여튼 진짜 혹하게 네. 이렇게 해고 뭐 절차를 다 지킵니다 해서 실제로 해보면 검역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생략한. 않고 아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걸리면 산 사람이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역형에 취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크기가 작은 해외 씨앗이 네. 대부분 봉투 형태로 들어와요. 사면 우편 봉투 안에 넣어서. 예, 특송이 아니라 네. 국제 우편물 형태로 들어오는데 네. 이 국제 우편물이 무지무지하게 쏟아지잖아요. 이거를 전수 검역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만약 그 수입이 허용된 일단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 수입이 허용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네. 요거를 직구 형태로라도 어떤 해외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우리나라 검역본부 수입 신고 절차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검역본부의 수입 신고 절차요. 예, 그래서 검역증이라는 걸 받고 아마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그 나라에서 한 번, 우리나라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 절차라는 게 있고 절차 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붙여야 되는데 네. 잘못된 경우에는 그런 필증은 없이 그냥 온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네.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이 앞서 말씀드렸던 과수화상병 같은 그런 치명적인 외래 질병이 돼서 이웃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역 체계가 엄격한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모든 나라가 그런데 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피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생과일이나 살아있는 곤충, 흙은 아예 금지되고요. 또 반려동물 사료, 네. 육류, 육가공품 이것도 주요 금지 품목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걸 어기면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이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편물 형태 수입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전수조사는 힘들겠지 하면서 중간을 빈틈을 파고드는 거죠. 원칙적으로 금지 품목인데 예를 들어서 품목을 서류상으로 속여서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들여오는 그런 형태도 있다라는 검역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앞으로 더 심해지고 감염병 확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좀 힘들더라도 행정당국에서 전수조사 차원에 엄격하게 해야겠네요. 한 적극적인 검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또 특히 아무리 SNS 상의를 할지라도 이런 식의 정체불명의 광고들이 들어오는 건 또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니까 네. 이것도 좀 그 강화 담당 해야 되는 거 행정 아닌가. 부처가 있어야겠네요. 네. 이거. 이게 정말 그 맞는 말씀을 기후특파원 정현성님께서 해주신 부분이고요. 네. 검역 당국에서는 우선 문제가 되니까 지난해 8월에 한번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해외 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시고 종자, 묘목 등 제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 검역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우선은 그 당국에서 할 일이 우선 굉장히 크고요.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아무리 영상에서 혹한다. 재밌다 해도 네, 심지어 뭐 나무에서 계란이 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먹고 싶다 해도 그거는 과수화상병 생각하시고 우리 농민들 생각하시면서 정말 검역 절차 밟을 건 다 밟으셔야 된다. 네. 강조를 드리고 소중한 제보 주신 정현성님께는 팜스 FC에서 드리는 열무 백김치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파워는 밴드 오늘의 기후 가입하셔서 글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샵 099로 문자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노피디님이 항상 추가 취재를 하십니다. 매일매일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일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포스코 이야기 짧게 하도록 포스코요.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뭐 포스코 주식을 사서도 아니고 언론인은 뭐 원래 주식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 산업 분야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철강이 그만큼 이 우리나라 기반 산업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표 기업인 포스코 홀딩스의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최근 1년 사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외국인들이 평소에는 한 포스코 홀딩스 주식을 50% 많게는 60%를 갖고 있었는데 네네. 지난해 3월부터 50% 밑으로 떨어지더니 올해 3월 15일 기준 며칠 전입니다. 네.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 네. 지금. 그 당시 같은 기간에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순매수세였거든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왜 떨어진 외국인들은 거예요? 투자자들은 던지고 쭉 있을까? 빠졌네요. 그 배경에 대해서 비영리 기후싱크 단체인 기후솔루션이 자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기후 위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 리스크 때문이다. 유럽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네. 포스코 여기 기후 리스크가 크다. 화석 연료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 하면서 아예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투자 배제 리스트를 만들었다. 투자 배제 리스트. 여기에 15개 유럽의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포스코를 투자 배제 대상에 올려두고 있다. 어머나.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 때문에요. 예, 어머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다가 이 보고서에 나온 리스트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보면 이 기후 솔루션에서 그 이 큰 굵직굵직한 기관 투자자들 홈페이지 직접 다 방문을 했고 네. 거기서 돌고 있는 리스트 구해가지고 직접 겸증을 했는데 15군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자산 운용사 로베코라는 데가요. 네. 그 282조 원을 굴리는 데거든요. 어허. 네, 여기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자체 기후 기준에 미달했다. 그래서 상장법인 5개사는 석탄 화력 발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면서 투자 배제 리스트에 배제했고요. 올렸고 2022년에는 덴마크의 단스케 방크, 그러니까 네. 금융기관입니다. 화석 연료 활동을 이유로 투자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이뤘습니다. 어허. 그러면 큰 손들이 지금 기후 기준으로 탄소 배출 기준으로 포스코를 투자 배제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 한 반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인 얘기 네. 나와서 좀 그 오히려 저도 모르는 얘기라서 그럴 것 같고요. 네네. 반 발자국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철강 회사의 그 출발 자체가 다르다. 원래는 세계를 주름잡던 유럽의 철강 회사들은 네. 질 좋고 값비싼 철광석을 들여와서 거기서 양질의 철을 뽑았다면 후발 주자였던 포스코는 유럽이 사지 않았던 질 나쁜 철광석을 싸게 들여와서 여기서 좋은 쇠를 만드는 기술에 집중을 아하. 했다. 네네.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좀 눈물 약간 나더라고요. 뭉클한데요, 이거는. 얼마나 네. 고생하셨을까. 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석탄을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경쟁사들은 역시 똑같이 질 좋은 철광석에서 석탄 안 쓰고 쇠 만드는 법을 집중 연구 투자하고 있고 네. 포스코는 왜 떨어져서 질 나쁜 철광석에서도 석탄 안 쓰고 질 좋은 쇠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아.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포스코만 유일하다. 딴 데는 다 질 좋은 거로 다 몰려갔는데 네. 만약에 포스코의 이 외로운 연구 개발이 터진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다. 근데 못 터지면 우린 못 터지면 지금 같은 기후 리스크 외면 투자 배제 대상.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현장에서 나오는 건 한겨레 기자님의 현장 취재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석탄 대신 수소가 필요하대요. 깨끗한 수소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소값이 너무 비싸답니다. 비싸서. 이거는 포스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깨끗한 수소를 쉽게 만들 수 만들 수 있는 있다. 이런 구조.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데요.